야담 이야기. 장기판으로 처녀를 살린 게으른 선비. 옛날 어느 곳에 글만 읽는 선비가 살았습니다. 벼슬도 못하고 글만 읽으며 살다 보니 집안 형편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일을 해야 먹고 살 것인데 당최 일은 하지 않고 공자왈 맹자왈만 외고 앉았으니 목구멍에 거미줄을 칠 지경인데, 그나마 아내가 날품팔이를 해서 곡식 되박이나 얻어오는 것으로 근근히 연명을 했습니다. 하루는 선비의 아내가 마당에 벼를 넘어놓고 일하러 나간 사이에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도 선비는 남의 떡 나 몰라라고 방에 앉아 글만 읽었습니다. 그러니 벼가 몽땅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아내가 집에 돌아와 그 꼴을 보니 기가 막혀서 "이래 가지고는 못 살겠으니 내일부터 밖에 나가 돈을 벌어 오든지, 그게 싫으면 아예 집을 나가든지 하세요." 그러니 선비가 말하길, 평생 글 읽는 재주밖에 못 배운 내가 어디 가서 어떻게 돈을 번단 말이오. 그리고 집을 나가면 어디 가서 무얼 먹고 살란 말이오. 그러니 아내가 역정을 내며 "두 말 하기 싫으니 내일 당장 나가요." 이쯤 되니 안 나갈 도리가 없어서 나가려고 막상 행장을 꾸려가지고 나가기는 했는데, 나가보니 앞이 막막했습니다. 뭐 어떻게 하자는 작정도 없으니까 그저 발길 닿는 대로 자꾸 갔습니다. 가다 보니 한 마을에 그늘 좋은 정자나무가 있고 그 아래 사람들이 앉아 있기에 선비도 같이 앉아서 쉬었습니다. 쉬면서 생각해 보니 제 신세가 참 한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놈의 글을 읽는다고 평생 헛고생만 하다가 기어이 마누라한테 쫓겨나는 신세가 됐으니 얼마나 한심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혼잣말로 "한심가련타, 이 신세야, 한심가련타, 이 신세야"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거참 용하고도 이 신의 집에 우환이 있는 걸 어찌하셨소?" 이러고 사람들은 야단법석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마을의 이씨 성에다 신세라는 이름을 가진 생원이 있는데, 그 생원의 고명딸 이름이 한심이었습니다. 그 한심이가 몹쓸 병에 걸려 다 죽게 됐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한심이가 몹쓸 병에 걸렸다는 것을 본인들 말고는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소문이라도 나면 더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쉬쉬했던 것입니다. 그런 판국에 "한심가련타, 이 신세야" 하고 중얼거렸으니 이건 모 족집게도 이런 족집게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래서 선비는 뜻밖에도 용한 점쟁이로 알려졌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니 이생원네 집에서는 선비를 귀인 모시듯이 모셔다가 사랑에 앉혀놓고 딸 살릴 도인이 왔다고 대접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좋다는 약은 다 써보고 용하다는 의원은 다 불러다 보였어도 차도가 없어 근심하던 차에 이런 귀인을 만났으니 그럴 만도 했습니다. 온갖 정성으로 대접을 하고 나서 "부디 딸의 병을 고칠 방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이생원이 머리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니 선비는 참 오도 가도 못하게 됐습니다. 이미 소문이 짠한 판국에 이제 와서 남 모로 했다가는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고, 게다가 이런 융숭한 대접을 받고 내 떡 나 몰라라 하자니 미안하기도 해서 며칠 기다리면 무슨 방도가 있을 것입니다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방도가 찾으려고 해도 뭘 알아야 찾을 터인데, 용하다는 의원들도 못 고친 병을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별 수가 없으니까 그저 잠자코 주는 밥이나 먹고 문객들과 장기나 두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니 주인 집에서는 애가 타서 하루에도 몇 번씩 하인을 보내 방도가 생겼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좀 더 기다려 보라고 이르고 돌려보냈습니다. 하루는 장기를 두고 있는데 하인이 와서 또 보챘습니다. "아씨, 병을 고칠 방도를 어서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인이 보채니, 안 그래도 장기가 안 되는 판에 자꾸 보채니까 선비가 그만 역정이 나서 순간 장기판을 하인에게 냅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인은 "오라, 이걸 삶아 먹이라는 뜻인가 보다" 생각하고 장기판을 주워가지고 주인에게 갔습니다. 사랑방 도인님이 이걸 던져주던데요. 아마 삶아 먹이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옳거니
불치병에는 여러 사람의 손이 명약이라 하더니 과연 장기판에는 손독이 잔뜩 묻었겠다. 얘들아, 어서 푹 삶아라. 장기판을 삶아서 그 물을 딸에게 먹였습니다. 아, 그랬더니 그만 병이 씻은 듯이 낫던 것입니다. 선비는 속으로 거참 희한한 일도 다 있네라며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생원네 집에서는 딸의 목숨을 살려준 은인이라고 대접을 잘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또 며칠 잘 얻어먹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옆마을까지 소문이 나서 이번에는 이웃 마을 부잣집에서 사람들이 몰려와 선비를 모셔간다고 야단법석이었습니다. 그 집에서는 금은보화를 몽땅 도둑 맞았는데 그걸 좀 찾아달라고 왔던 것입니다. 에라, 이왕의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부잣집에 가서 대접이나 잘 받아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앞뒤 안 가리고 뒤따라갔습니다. 가보니 부잣집에서는 온갖 음식을 큰 상에 떡 벌어지게 차려놓고 선비를 상 앞에 앉히더니 부디 금은보화를 훔쳐간 도둑을 찾아주십시오. 하고 온 식구가 절을 하면서 부탁을 하였습니다. 도둑이고 뭐고 우선 음식이나 먹고 보자 싶어서 차려놓은 음식을 이것저것 집어먹었습니다. 그런데 부잣집 식구들은 그 사이를 못 참고 제발 도둑의 이름이라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득달같이 재촉을 했습니다. 그러자 선비가 생각을 해봐도 그놈의 도둑을 알아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뾰족한 수도 없고 할 말도 없어서 멍하니 앞만 바라보고 있으려니까 상위에 놓인 떡에서 김이 뭉게뭉게 올라가는 게 보였습니다. 갓 쪄낸 떡이니까 김이 많이 났습니다. 무슨 말이든지 하기는 해야겠고 할 말은 없으니까 혼자 소리로 뭉게뭉게 올라간다. 뭉게뭉게 올라간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모여선 사람들이 저마다 그러면 그렇지, 내 그럴 줄 알았다. 하고 웅성웅성대는 거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 마을에 문개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개네 집에 가서 집안을 뒤져보니 부잣집 금은보화가 나오는 거였습니다. 참 희한하게도 그 문개가 도둑이었던 것입니다. 이래서 참 우연히 도둑을 잡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런 적이 있지 않나요? 위 이야기처럼 허무맹랑하진 않지만 생각지도 못하게 일이 잘 풀리는 경우가 있죠. 크든 작든 저도 잘 생각해보니 몇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생각보다 일이 안 풀릴 때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지도 못했는데 잘 풀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안 풀릴 때를 생각하지 말고 생각보다 잘 풀릴 때를 생각하며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